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기흥 인베스트먼트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신 기흥 인베스트먼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붕어 형님의 열렬한 올해 25살 구독자입니다. 제가 봐도 이번 건 좀 특이할 겁니다. 취업 고민이 있어 상세하게 적어봤습니다. 저는 꿈이 장군이었습니다. 초중고 전부 목표가 군인이었습니다. 요새는 군대에 갔다 와서 직업 군인에 대한 생각이 많이 줄었는데 그 당시 2018년에는 장군이 되는 길은 정규사관학교를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지금도 재학 때 육군사관학교 1차 합격, 2차 불합격, 재수 때 공군사관학교 1차 합격, 2차 신검 불합격으로 생도로서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일반 대학을 가려고 했지만 5개월간 방황을 하다 삼촌께서 주식과 부동산을 알려주셔서 그때부터 주식을 공부하여 월 50% 수익률을 유지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병행을 했고요. 이렇게 생활을 하다 군대를 갔다 와야 했기에 22살에 해군에서 보급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전역 후에 군대에서 주식으로 1년간 공부하고 나름대로 전역할 때는 장기 투자로 4천만 원 정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역 후 사업을 생각하고 전역 이후 8개월 정도 투자 자문 사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투자자가 적어 사업을 접었습니다. 아, 그래서 닉네임이 인베스트먼트구나. 이후에는 전업 투자자로 공부도 하고 투자를 지속해오다가 전업 투자는 나중에 하고 20대 때는 일을 열심히 하고 월급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대기업적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즉, 방산업체 대기업 생산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계 쪽으로요. 제가 잘하고 그에 대한 장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건 바로 기계를 조립하고 만들고 기기를 분해하고 결합하는 것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리터리에도 관심이 있으니 방산 쪽의 제조 분야로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현재 스펙은 커마리그, 회계 자격증이 전부입니다. 출결은 병조퇴 2번 아니면 3년 개근이고 생기부 너무 좋습니다. 당시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요. 내신은 3등급입니다. 22년도 이후 공부하고 있는 과목은 정기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지게차 자격증, 위험물 기능사 4개를 하루에 4과목당 3과목씩 할애해서 공부하는 중이며 7일 내내 공부 중입니다. 혹시 몰라서 나중에 학점은행제로 산업기사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제 나이와 시간 때문에 조심스레 말씀을 드립니다. 20대를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절반은 날렸다 생각할 수도 있기에 조심스러웠고 현재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가기에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사는 곳은 붕어 형님께서 몸처리 치시는 대구이기에 솔직히 오래 다닐 거면 대구택이나 7구 쿠팡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지망 순위는 첫 번째 현대로템 기계 조립 분야, 두 번째 풍산 생산 압연 분야, 세 번째 현대위화 방산, 네 번째 현대로템 협력업체 쪽 괜찮은 곳입니다. 결국 방산 분야 대기업을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추가로 자소서에 쓸 때 취직에 관한 내용을 쓰지 않는 게 좋겠죠. 그냥 창업에 대한 내용만 쓸지 고민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셨네요. 아니 근데 난 우려가 되는 게 저분이 우려가 되는 게 어렸을 때부터 나이 어릴 때부터 주식을 맛봤잖아. 월급쟁이보다 차익을 더 많이 맛본 사람인데 과연 노동 환경에서 돈을 모으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님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어, 일단 25살이고 고졸이죠. 네, 고졸이고 그리고 자격증은 커말 회계 자격증. 솔직히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님이 어차피 지원할 거면 생산직이잖아요. 생산직. 생산직을 지원하는데 이 자격증은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무스펙이에요. 고졸 무스펙. 네.
그래서 무스펙으로 지금 대기업 생산직을 뚫겠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대기업이죠. 현대로템도 대기업, 풍산도 대기업, 위아도 대기업, 예, 협력업체.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좀 많이. 왜냐하면 요즘에 생산직 뭐 대기업 같은 거, 중견기업도 순수 고졸을 잘 안 뽑습니다. 정말 힘든 공장 아니면 잘 안 뽑아요. 대량 채용이거나. 예. 어지간한 괜찮은 사람들 보면 생산직 들어간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전졸이에요. 예, 고졸 무스펙으로 대기업 생산직 뚫기 힘듭니다. 옛날에 뭐 2014년, 15년 막 한 번에 2, 300명씩 뽑을 때는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뽑을 리가 없어. 제조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게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LG도 지금 보면 전졸을 뽑아요. 전졸. 거의 전졸이야, 전졸. 전문대졸.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 디플에서 좀 많이 뽑았거든요. 예, 디플에 뽑힌 사람들 보면 거의 싹 다 전졸이에요. 하이닉스도 보면 전졸이 한 90% 넘어요. 고졸이 있긴 한데 보통 고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내신이 엄청 좋아요. 예, 마이스터고 출신이거나 내신이 엄청 좋아. 그리고 전졸 중에서도 학점이 좋아야 돼. 학점이 한 내가 못해도 한 3.5 이상은 넘고 상기 같은 몇 개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왜 이렇게까지 그 생산직 스펙이 이제 상향 편전이 됐냐 하면 그만큼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야.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생산직 스펙이 상향 편준화된 이유는 채용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 생산직 같은 경우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진급 같은 거 하려면 공부도 해야 돼요. 공부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일만 하면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 생산직 가도 저 계급이 다 있어요. 계급마다 시급이나 돈 받는 게 다 달라요. 예. 그냥 짬밥 쌓이면 올려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급해야 돼요. 공부 같은 거 해야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생산직 들어가면 진급 같은 거 하려면 공부해가지고 테스트 통과해야 돼요. 필기시험 같은 거. 자격증을 딴다거나. 예. 지금 보면 거의 한 자릿수로 사람 뽑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예.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이제 뭐 대량 채용은 거의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글쎄요, 나는 솔직히 저기업이 너무 좀 목표치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목표치가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리가 났을 때 내지 말라는 건 아닌데, 좀 많이 높습니다. 현대 롯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이제, 기계 전기 전공자들 많이 뽑아요. 자, 그러니까 그, 뽑을 때. 풍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직 자리가 거의 안 나오고, 위아도 거의 안 뽑아요. 왜 안 뽑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안 뽑는 거예요. 현대로템도 잘 안 뽑죠. 그러니까 여기 공통점이 있어. 1번, 2번, 3번 다 안 뽑습니다. 잘 안 뽑아요. 2번 같은 경우에 아예 정직을 안 뽑아요. 순수 정직을 안 뽑아. 계약직, 뭐, 정기지천나 이런 식으로 뽑아. 2년 걸어가지고. 확률도 낮은 방식으로. 그럼 4번인데, 4번 협력업체 괜찮은 거. 저기는 인맥 있어야 돼요. 대기업 있잖아요. 대기업 협력 이제 뚫으려면, 뭐 스펙도 좋아야 되지만, 스펙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인맥이 중요해요. 저 만약에 현대로템 협력회차 가면 현대로템에 좀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현대로템의 협력업체 쪽에서 관리자나 좀 아는 사람 보통 연출을 땡겨갑니다. 협력업체는. 네.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협력업체인지도 잘 모르고
방산 분야 대기업이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데 여기를 기흥 인베스트먼트님만 보겠어요? 엄청 많이 봐요. 현대로템 같은 게 사람 뽑으면 몇천 명이 지원해. 네. 뭐 공무원 경쟁률 같은 거 그냥 씹어 먹습니다. 왜냐? 괜찮은 회사니까. 위아도 괜찮은 회사야. 네. 위아는 거의 안 나와요. 자리 거의 안 나. 진짜 가뭄에 콩 나듯이 나요. 네.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 들어가신 분들 무스펙이 없어요. 아예. 스펙이 아예 없어. 그리고 지금 요즘에 기능사 자격증 가지고는 어필하기 힘들어요. 뭐 상기 정도 있어야죠. 근데 지금 기흥님 같은 경우에는 상기를 딸 만한 자격 요건이 안 되잖아요. 상기를 따려면 전문대를 나오거나 아니면 관련 업종에서 좀 종사를 해야 되는데 기능사 따고 나서 그러면 지금 상기를 못 따는 거잖아요. 시도를 못 하는 거잖아요. 기능사 세력이 있는 것보다 상기 한 개가 더 영향이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능사하고 상기하고 그냥 단순 자격증처럼 보이겠지만 물론 기능사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 좋은데 이 기능사하고 상기의 갭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능사 같은 경우에 자격 요건이 없잖아. 근데 상기부터는 자격 요건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괜찮은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파 뜨는 거 보면 전기 산업기사 이상, 위험물 산업기사 이상 이걸 걸어놔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본다는 거죠. 그냥 단순 반복적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로템 같은 거 보면. 저기 보면 여기 나와 있네. 현대로템 생산지 이거 보면 용접, 기계조리, 전기 나와 있죠. 그럼 용접이 용접에 관한 자격증, 기계조리면 기계조리에 관한 자격증, 전기면 전기에 관한 자격증. 여기 경험자 우대라 나와 있잖아. 경험자. 경험자리라는 건 이런 공장 바닥에서 일을 했다거나 이런 비슷한 물건을 취급했다거나 아니 요 전공을 했다거나 해야 되는데 님은 지금 전공도 없고 그런 거 하는 자격증도 없고 그 경험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방산을 가야 돼요. 공장장이면 상무 아니면 전무겠네요. 예. 성공하셨네요. 그 친구하고 아버지. 공장장이면 여러분 있잖아요. 현장직이 아니라 임원인데 임원. 대기업의 공장장이면 최소 못해도 상무야. 예. 전무겠네요. 전무. 통상적으로. 규모가 크면 부사장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목표치를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저는 솔직히 대학을 나오는 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학을 나와가지고 자격증 학점과 자격증을 좀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27살이야. 네, 그래도 왜냐하면 지금 보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졸 25살이면 3년이 비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면접관한테. 아, 제가 주식 투자에 관심, 주식에 조예가 깊어가지고 주식 투자에서 좀 수익을 얻었습니다 얘기하면 좋아할까? 주식은 절대 얘기 안 하는 게 좋아. 예, 주식 얘기하면 님 안 뽑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건 내가 얘기하겠지만 절대 뭐 자소서든 혹시나 님이 면접이든
그냥 주식 얘기는 그냥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마리지와 투자지. 마리지와 투자로 얘기하지. 그냥 보통 사람들, 특히 면접관이 봤을 때 이제 주식 중독자로 봐요. 비투하려고 여기 왔구나. 연끌하려고 여기 왔구나. 총알 벌려고. 또 버는 돈 여기, 버는 돈 생기면 족족도 다 투자하다가 다 꼬라박겠구나. 주식에 8년 이상은 어떻게 일을 하겠어.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을 가더라도 안 좋게 생각해요. 네. 사실 뭐 기흥 인베스트먼트도 그렇지만 어디 가서 주식을 투자했다 하면 사실 좋은 소리 요즘엔 잘 못 듣잖아요. 그래서 본인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본인만. 어디 가서 뭐 내가 이만큼 투자해서 돈 벌었다 하는 거 얘기 안 하는 게 좋아. 그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건 내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뭐 지원 요건 내면 내도 괜찮아. 근데 내도 되는데 뽑히기 쉽지 않을 겁니다. 서류에서도 뽑히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생기부 저거는 뭐 크게 영향이 없을 거예요. 생기부는. 네. 27이면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에요. 27이면. 반도체 같은 데야 27이면 좀 늦은 게 한데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늦은 게 아닙니다. 예. 뭐 철강이나 이런데 철강 그리고 저기 철도잖아 저기 저런 데 같은 경우에는 27이면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생산지 좀 분위기를 보면 고졸 가지고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예. 고졸 가지고는 아무튼 그 자격증의 한계도 있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전공의 한계도 명확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뭐 아예 뭐 도전하지 말라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고졸로 하는 것보다는 대학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 생각이니까 뭐 참고만 하세요. 예,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넓게 보세요. 여기 말고도 좀 더 넓게. 왜냐하면 방산으로 하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방산으로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쪼그라들어. 방산 뭐 생산 공장에 방산 대기업 괜찮은 데가 몇 군데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넓게 봐야 돼. 왜냐하면 지금 기흥님이 뭐 내가 스펙이 좋아가지고 이런 이 정도 붙을 수 있다 이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없잖아 사실. 사실상 거의 백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날 뽑아줄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야 돼. 어디든. 꼭 방선만 가겠다고 하면 위험한 발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론은 지금 현재 여건만 가지고 방산 서류 뜯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방산 채용 공고도 잘 안 나오는데. 여기 1, 2, 3, 4. 그리고 고졸보다는 그래도 현재 추세가 이제 전문대졸 나온 사람들 뽑기 때문에 폴리텍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폴리텍 나와도 27살이니까. 그리고 자소서나 서류 사항에 웬만하면 주식 관련 얘기는 단일도 적지 마라. 예. 적는 순간 무조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아예 그냥 서류에서 빼버릴 수 있습니다. 사회초 인생이 주시겠다고 하면 정상을 안 봅니다. 세상 분위기가. 정상을 안 보니까 이건 오프라인든 온라인든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혹시 제조 중에 차 말고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뭐 식품도 있고 제약 있잖아요, 제약. 근데 제약업체도 그나마 제약이 낫죠, 제약. 약 만드는 회사들. 뭐 중군당, 중외제약, 동아제약. 들어봤죠? 이런 회사들. 근데 그런 제약회사도 전절을 뽑습니다. 웬만하면 전절. 전절이거나 자격증을 봐요. 네. 아니면 삼성 한번 내보세요, 삼성. 삼성 채용공감 내봐. 삼성이 나이를 보거든. 나이를 우선시한단 말이야.
삼성 전기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내보세요. 삼성 전기 같은 거. 삼성 계열사에 있는 거 내보면 나이가 어리면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 계열사나 아니면 저기 그 코오동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그냥 시험 삼아 한번 내보세요. 시험 삼아. 되든 안 되든 간에 큰 기대 가지지 말고, 되면 좋은 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이런 마인드를 한번 내보세요. 아무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좀 꼬인 것 같은데, 일단은 기웅님, 뭐 주식 투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먹고 사는 게 된 상태에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님도 지금 왜 취업을 하려고 해요? 투자만 해가지고 불안하니까 이거 하는 거잖아. 투자만 해가지고는 자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얘기한 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한번 내보세요. 그냥 내봐. 그러니까 기웅님 그냥 문어발로 내보세요. 문어발로 내가지고 뭐 한 군데 걸리면 좋은 거고. 네. 나이가 어리면 스펙이 없어도 뽑아주는 것이 어쩌다 한 군데 있는데, 예. 근데 요즘 추세가 무스펙이면 거의 서류에서 안 뽑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스펙이면. 네. 무스펙자를 거의 안 뽑는 추세라서 괜찮은 곳은.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준비하는데 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웅님. 네. 그리고 기웅님한테 마지막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너무 투자에 목매지 마요. 젊은 나이부터 투자에 목맨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가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돈 버는 맛보다 투자를 해서 돈 버는 맛에 그걸 먼저 알았잖아.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 일하다가도 일하는 게 힘들고 뭔가 돈 안 모이면 투자로 그냥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 그러다가 잘못되는 경우 많죠.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실 거면 일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리고 절대 올인하지 말고, 뭐 지금 내가 뭐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벌었긴 하지만 이것도 언제 또 까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미천 이거밖에 없으니까. 맞잖아.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거 말고 돈 나올 데가 없잖아. 내가 일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빠지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